부엌 한켠에 늘 있지만 어떨 땐 거의 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. 바로 식초인데요. 특히 사과 식초 궁금하셨죠? 오늘 이 식초의 진짜 모습, 또 어떻게 써야 제대로인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조미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맞습니다. 특히 요즘 식초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. 이 중에서 진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연 발효 식초,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.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,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균형 있게 알아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사과 식초를 좀 더 똑똑하게 건강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럼 뭐부터 볼까요? 진짜 식초, 가짜 식초. 이거부터 확실히 구분해야죠. 핵심은 딱 하나, 자연 발효예요. 과일이나 곡물을 먼저 술이 됐다가 이게 1차 알코올 발효, 그 술이 다시 초산균 때문에 식초가 되는 이게 2차 초산 발효,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 거죠. 시간은 좀 걸려요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좋은 유기산, 미네랄, 그리고 그 초모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아, 초모요? 그 병 밑에 뿌옇게 가라앉는 거 말씀이시죠? 네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효모와 초산균 덩어리인데 이게 진짜 자연 발효의 증거거든요. 그래서 라벨을 볼 때 사과 100% 같이 원재료 함량이 높고 주정이나 인공 첨가물 이런 말이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아예 사과 초모 식초라고 써있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 뿌연 침전물이 보이는 게 진짜 백이죠. 그렇군요. 그럼 반대로 주정이나 빙초산 이걸로 만든 건 이런 발효 과정을 제대로 안 거친다는 거네요? 그렇죠. 주정 그러니까 에탄올을 빨리 발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화학 성분인 빙초산에 물이랑 첨가물 섞어서 만들면 그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죠.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무조건 자연 발효 식초, 특히 초모가 살아있는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. 영어로 ROUM이라고도 하던데 Raw, Organic, Unfiltered, with mother. 이게 다 결국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고요. ROUM. 생으로, 유기농으로 거르지 않고 초모가 든 상태. 이게 좋다는 거군요. 그럼 이렇게 제대로 만든 자연 발효 사과 식초,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효과가 있나요? 자료 보니까 혈당 관리가 유독 많이 나오던데요. 네, 가장 많이 연구되고 주목받는 효과 중 하나죠. 여러 연구를 보면 식사 중에 사과 식초를 한 15ml에서 30ml 그 정도 먹으면 식후 혈당 올라가는 거를 한 20% 정도는 완만하게 만든다는 결과들이 있어요. 또 자기 전에 조금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. 이런 보고도 있고요. 이게 식초의 초산 성분이 소화 속도를 좀 늦추고 또 장에서 GLP-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돕고 그 세포 에너지 대사 스위치 같은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거예요. 복합적이죠. 와,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주고 인슐린도 더 잘 듣게 한다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? 그럼 식사 직전이나 아니면 밥 먹으면서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. 네, 맞아요. 보통 물 한 컵, 한 200에서 250ml 정도에 식초를 처음엔 한두 티스푼, 5에서 10ml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혹시 위산이 좀 적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, 이런 분들 계시죠? 저산증이라고 하는데 네네,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런 분들한테는 식초가 위산 역할을 좀 도와서 소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빈속보다는 식사 증이나 아니면 식후 한 30분 안에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고요. 소화까지요? 와, 혈당 조절이랑 연결하면 영양소 흡수에도 영향을 주겠네요. 자료에 보니까 체중 관리 효과 연구도 있던데요. 그 일본 연구가 좀 인상 깊었어요. 네. 그거 12주 동안 매일 식초 15에서 30ml씩 먹은 그룹이 체중이랑 특히 내장지방, 중성지방 수치가 줄었다는 연구 말씀이시죠? 이게 식초가 직접 지방을 막 태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. 혈당 올라가는 걸 막으니까 지방 쌓이는 걸 좀 막아주고 포만감도 좀 주고 아까 말한 그 AMPK 활성화로 혈액 속 지질 개선 효과도 있고 이런 게 다 같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피로회복 효과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원리죠? 그거는 식초 속 유기산들, 구연산 같은 거요. 그게 몸에서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좀 도와주고 피로물질인 젖산 분해도 돕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옛날부터 간 해독에 식초 썼다는 기록도 있고요. 어르신들이 괜히 따뜻한 물에 식초랑 꼴 타서 드신 게 아니겠죠.
이야, 정말 생각보다 효능이 다양하네요. 근데 이걸 또 막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.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요. 당연하죠. 제일 중요한 건 식초는 어디까지나 건강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.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. 절대로. 그리고 빈속에 원액으로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산성이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위 점막이 상하거나 속 쓰릴 수 있어요. 치아 에나멜 부식 위험도 있어서 드시고 나서는 꼭 물로 입을 헹구거나 아니면 빨대를 쓰시는 게 좋고요. 하루 총량은 한 30ml? 그러니까 큰 숟갈을 한 2스푼 정도, 그 정도 넘지 않게 하고 처음엔 한 5ml, 티스푼 하나 정도부터 시작해서 괜찮은지 보면서 조금씩 늘리는 게 안전해요. 아, 위 약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. 또 어떤 경우에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위산 과다 있거나 소화성 궤양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건 한의학적인 관점인데 몸에 좀 습기가 많다, 이런 진단 받으셨거나 뭐 변이 좀 묽고 붉은 기가 돈다거나 근육 경련이 잦다, 또 감기 초기다, 이런 때는 식초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잘 아는 게 먼저겠죠. 그렇군요. 오늘 딥다이브 쭉 들어보니까 이 자연 발효 사과 식초가 혈당, 소화, 체중, 피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 이게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. 결국은 진짜 식초를 잘 고르고 내 몸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는 게 핵심이네요. 정확합니다.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거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. 한의학에서는 식초가 활혈산어 작용을 한다고 봤대요. 이게 뭐냐면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, 그러니까 뭉친 피를 풀어주는 작용이거든요. 앞에서 이야기한 혈당이나 혈중 지질 개선 효과랑 이 전통적인 관점을 한번 연결해보면 어떨까요? 식초가 단순히 특정 수치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순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, 이걸 좀 더 깊이 파볼 만하지 않을까?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봅니다. 이걸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죠.